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배웠죠, 여러분들? 배운 거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변수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개념 배웠어요. 함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뉘어요. 자, 내장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건데, 자, 뭐뭐가 있냐면 프린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그동안 썼죠? 여기 보면 프린트 소가로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함수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df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실행했을 때도 어떻게 실행했어요? 이렇게 실행했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들은 다 뭐다? 함수예요, 함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int. 그 다음에 str. 그 다음에 뭐 포맷.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든다? def, define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함수를 만들었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a, b. 자, 이 a, b 쓴 건 매개 변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데이터를 몇 개 받는다? 두 개를 받죠. 왜? 데이터 투입구가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자, 데이터 배출. 데이터 투입구가 두 개라 해서 데이터 배출을 두 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무조건 함수의 실행 결과값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함수의 실행을 뭐라고 한다? 리턴이라고 얘기한다. 그쵸? 리턴 값. 데이터 배출구를 리턴 값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d는 12라 썼어요. 자, 함수의 안에서 만들어진 요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무슨 변수? 무슨 변수라 했죠? 지역 변수라 했죠. 자,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죠. 그쵸?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 정확하게는 일반 지역 변수라 했죠. 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인가요? 그쵸.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 했죠. 근데 이제 매개 변수랑 일반 지역 변수의 차이는 뭐다?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냐, 함수 외부에서 함수 실행 시에 값이 결정되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함수 외부에서 만들어진 요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라 했죠. 그죠? 글로벌 에어리어. 그래서 전역 변수다. 그래서 일반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개념 배웠을 때 함수도 마찬가지로 요소라 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뭐뭐가 있다? 지역 변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개념이 있고요. 리턴. 요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 배출구, 데이터 투입구,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뭐 배웠죠? 바로 조건문 배웠죠? 조건문은 if, elif, else.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반복문 배웠죠. while문 배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약 2주 동안 이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죠. 사실 이제 정확하게 2주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걸로 따지면 4일밖에 안 배웠어요. 4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일 동안 요 내용들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내용들, 방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해합니다.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배울 거예요. 이제부터 배울 내용인데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이 어렵습니다. 처음 요 개념을 배우면 많이 헷갈려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강사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집중도 안 하면 당연히 아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객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객체. 왜냐면 파이썬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객체 개념에 대해서 이 객체라는 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객체가 도대체 뭔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얘는 파이썬으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문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든지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개념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인 부분에선 다르지만 어쨌든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객체 파이썬으로서의 특징인 이 객체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란 뭐냐? 자 쉽게 말하면 하나로 정의하면 객체는 폴더예요. 폴더. 뭐다? 객체는 뭐다? 객체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폴더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폴더라는 거는 우리가 왜 쓰죠? 폴더는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내가 느려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폴더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팔기지 마세요. 걔면 졸려요. 졸려요. 자, 요 폴더 객체는 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폴더라는 걸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 자,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제가 보통 이제 객체 개념 설명할 때 많이들 설명하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항구가 있대요.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 한 대가 그냥 돛담배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요즘 이제 어떤 게 제철이에요? 복숭아가 제철이죠. 그러면 이제 복숭아를 여러분들이 복숭아 한 9상자를 재배를 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복숭아 9상자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배에다가 어쨌든 선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걸 묶어놓는다면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복숭아를 수출해야 된대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하면 얘를 미국, 하나는 뭐 중국, 하나는 뭐 말레이시아, 하나는 뭐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이거를 다 일일이 헤집어가지고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숭아 9상자가 한 사람한테 간대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밥 아저씨가 복숭아가 필요해서 한국의 복숭아가 너무 맛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배에다가 실던 비행기에다 실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거는 배에다 싣는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묶어놓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숭아 9상자를 배에 몇 번 실어야 돼요? 그쵸? 당연히 9번 선적을 해야죠. 근데 9번 선적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9번 선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배를 뭐 해야 돼요? 배가 또 도착하면 배가 또 이제 미국 항구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몇 번 내려야 돼요? 9번 내려야죠. 그죠? 9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트레일러를 옮겨 담을 때 또 9번. 그러니까 계속 9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대요? 이런 식으로 묶었대요. 그죠? 자, 묶어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일이 편해요? 안 편해요? 당연히 일이 편해질 수밖에 없죠. 9배 정도가 아니라 일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 한 번만 실으면 되니까. 한 번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데이터를 묶어놓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변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묶은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전송하는 것보다 어때요? 묶어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면 굉장히 편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관리를 하죠. 그죠? 압축해서 파일 전송할 때 이메일로 만약에 전송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개의 파일들을 일일이 그냥 이메일에 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전송하는 것보다 어때요? 압축해서 전송하는 게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그 묶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데이터를 묶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데이터가 있고 공통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철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래요. 철수라는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래요. 그러면 얘는 뭐 철수의 키, 철수의 뭐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이름, 철수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유리의 집, 유리의 고향, 그 다음에 유리가 사는 뭐 집의 특성,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으면 당연히 얘는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고 얘는 유리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같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묶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딜레마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자, ages는 10이라 썼어요. 자, 변수를 제가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철수 나이, 얘를 짱구 나이, 얘를 유리 나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ages 출력하면 이거 뭐 나와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나요? 아니죠.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합니다.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했을 때는 그 전에, 즉 ages라는 변수에 30을 담기 이전의 값들은 다 사라지고 30이라는 값이 그 공간을 뭐한다? 차지한다라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 바로 폴더라는 개념인데, 자,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ages, 그 다음에 는 대괄호. 자, 이 대괄호가 바로 뭐냐면 폴더예요. 뭐라고요? 폴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리스트라고 해요. 이거 파이썬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폴더는 몇 개 있는 거예요? 대괄호니까 폴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죠? 3개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ges라는 변수의 값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3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값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했죠. 자, 그러면 요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 자, 변수는 뭐 실제 뭐 엄청나게 작은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변수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변수예요. 변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폴더는 굉장히 크대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몇 개 관리하고 있다? 3개 관리하고 있죠. 10, 20, 30이라는 값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10, 그 다음에 20, 30이라는 값을 관리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폴더를 변수에 넣을 수 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객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인데 이 폴더라는 게 변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폴더 안에 변수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객체 내부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리모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리모컨. 제가 이 리모컨을 왜 리모컨이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뭐가 있어요? 집에도 주소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도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주소라는 걸 갖습니다. 뭘 갖는다고요? 주소값이라는 게 있어요. 주소값이라는 게, 그 주소값이 뭐 0x1, 0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거는 힙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건 또 램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램이라는 공간에서 그 힙이라는 공간에 뭐가 생성되냐면 객체 메모리가 생성돼요. 그러면 그 객체 메모리가 생성됐을 때 그 객체는 고유의 주소값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그 리모컨, 주소값이라는 그 리모컨을 어디에 넣는다? 변수에 넣는 게 가능합니다.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변수는 해당 객체의 리모컨,
객체의 주소를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는 뭘 참조하게 되냐면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해요. 무슨 변수? 이제 실무 가면 이 참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레퍼런스 변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레퍼런스 자체가 무슨 뜻? 참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리모컨은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값, 즉 리모컨이 변수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에이지스라고 썼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빈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에이지스2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에이지스3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객체는 몇 개 있는 거죠? 객체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객체를 만든 행동이에요. 파이썬에서. 자, 객체 몇 개라고요? 총 3개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객체 몇 개인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죠? 객체는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를 출력해 볼 건데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시나요? 10, 20, 30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에이지스2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나올까요? 자, 보시면 뭐야? 제가 잘못 썼죠? 자, 출력해보면 뭐가 나와요? 자, 12, 30 나와요.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TV 한 대를 2명이 같이 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지금 TV 한 대를 얘도 바라보고 있고 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객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가 에이지스고 얘가 에이지스2라 했을 때 그 객체를 얘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녀석의 주소를 얘도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TV 한 대를 2명이서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파이썬 리스트 주소 출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i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id를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소값이 이제 10진수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군요.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객체는 고유의 주소값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다고요? 자, 이렇게 객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그러면 3개 있다 했을 때 제가 ages2, ages3 그러면 주소값이 같은 게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게 나올까요? 자, 실행해보면 다 달라요. 보이시나요? 주소값이 다 달라요. 보이죠? 앞에 거 안 봐도 됩니다. 뒤에 것만 봐도 충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ages 썼어요. 그러면 ages2라는 거는 지금 ages 안에 들어있는 ace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0, 20, 30이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객체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폴더인데 변수에는 객체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변수는 객체에 뭘 담을 수 있다? 리모컨을 담을 수 있다. 자, 리모컨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소값이라는 거예요. 리모컨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뭐가 된다? 변수는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TV 한 대를 몇 명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2명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ages랑 ages2는 같은 주소가 출력될까요? 아니면 다른 주소가 출력될까요? 같은 주소가 출력돼요. 보이시나요? 28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는 건 결국엔 뭐다?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지 변수에 그 10, 20, 3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변수는 무조건 해당 객체의 뭐다? 주소, 즉 그 해당 리모컨을 통해서 주소값을 참조하는 거지 그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따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ages에다가
어펜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리스트 전용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값을 추가할 때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 쓰는 녀석인데 제가 빈 폴더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자, ages 출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옵니다. 10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ages to한테 어펜드 해가지고 10을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ages에 어펜드 해가지고 데이터 추가했죠? 그 다음에 ages to한테도 어펜드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면 요소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들어가 있을까요? 두 개 들어가 있을까요? 두 개 들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왜냐면 지금 ages2도 결국에는 같은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ages3한테도 ages 썼어요. 자, 현재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객체 몇 개?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지금 하나의 TV를 몇 명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다? 3명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ages3 출력했을 때도 얘 뭐 나와요? 10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결국엔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 TV가 한다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미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리스트인데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왜 필요하다?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변수가 객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왜 못 들어간다?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변수는 특성상 값을 몇 개밖에 못 가져요. 한 개밖에 못 갔잖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그냥 의미상 크기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객체는 뭐예요? 코끼리처럼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객체를 외부에다 두고 변수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외부 공간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외부 공간에서 객체가 만들어질 생성되는 그 리모컨의 주소값, 즉 객체의 주소값을 변수에 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값을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추가한 거는 지금 원격 조종한 거예요? 직접 조종한 거예요? 원격 조종한 거예요. 왜? 이 변수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원격 조정한 거다.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